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돌이켜 보면 은근히 그 자주 쓰는 기기들이 많아요. 헬스케어에 관하면 요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꽤 있나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 부착식으로 되는 글루코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이제 혈당 관리 하셔야 될 분들 직접적으로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이제 혈당 관리를 계속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부착해가지고 쓰시고요.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 패치형 기기는 몸에 붙이기만 하면 인슐린 주입이 가능합니다. 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맞아요. 상의를 탈의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웨어러블이었어요. 그래서 GPS랑 이거 이렇게 축구하실 때 돌아다니시는 이게 거리 측정이랑 그다음에 심박수 측정. 기계구나. 예, 그게 기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계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새는 스마트 슈즈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스마트 컨택트 렌즈도 원래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가 그건 뭐였어요? 스마트 렌즈는? 이제 착용만 하면은 네. 눈물 속에 섞여 있는 당도를 저희 계산을 해요. 2018년에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부정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착하는 센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들. 그 다음에 그 타투처럼 새기기만 하면은 이제 그 땀에서 나오는 정보들 모으는 센서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피검사를 하면은 정상 수치의 범위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 수치의 범위가 완전 낮을 때가 있고 아슬아슬하게 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수치를 그냥 우리는 정상이라고 그냥 판정을 합니다. 근데 나의 상태를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면은 얘 기본 상태에 비해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위험한 보면은 거지. 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좀 미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피검사 하진 못하니까. 네, 그걸 대신해서 약간 이렇게 좀 부가적인 형태로 나의 정상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요걸 알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가설을 하나 다루고 있잖아요. 건강 검진 아까 한 번에 맞히신 거. 매일 집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웨어러블이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확장해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박이다. 정말 진짜 이제 건강 검진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올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되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운동하시는 집안이 있으셨어요. 그 최배달이라고. 최배달? 네. 누가?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최배달. 네, 와, 이거 몰랐어요. 예, 최배달 선생님 집안이에요? 그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예. 몰랐네. 네. 진작 얘기하시지. 그래서 운동 얘기가 뭐가 달라졌나요? 아유, 반갑잖아요, 최배달 선생님. 아 어쩐지 근데 이게 좀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좋으시더라. 처음 뵀을 때 운동 네. 선수신 줄 알고. 아, 이게 되게 두꺼우셔가지고.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집안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 쪽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예.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했거든요. 그 병기를 아예 싸가지고 들고 입국을 들고 했군요. 있군요. 예. 병기를 들고 입국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병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핸드캐리 보여드리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주 들고 오세요. 그건 세관에 안 걸려요? 열어보더니 정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모션 센서라고 있는데요. 이 모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보시면 저 모션 센서를 통해서 배뇨지라고 하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슉 내밀어 줍니다. 일단은 적시게 되면은 뒤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이제 또 광학 센서가 있어서 그 색깔 변화를 저희가 레코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유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속 카메라는 앞쪽에 달려 있고요. 앞쪽에 이제 두 대가 달려 있어서 소변이 들어오면은 이게 90도 각도로 저희가 찍어서 스테레오 비전을 통해서 그 픽셀 말고 복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변에 들어있는 복셀 값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소변의 유속과 그다음에 부피와 그다음에 속도를 저희가 다 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대변을 직접 관찰하는 광학 센서가 있는데 저기에 착좌 센서도 같이 있거든요. 착좌 센서는 뭐냐면은 이제 앉게 되시면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바로 저희 카메라가 아래에 이제 모든 배변 활동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0.5초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전송을 하게 돼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불이 들어오죠. 박수민 교수님, 이 스마트 변기로 저희가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소변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게 있죠. 방광염, 요로 감염. 근데 소변 색깔 보고 소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요로 감염을 알 수가 있어요? 변기 안에 이렇게 스팁 같은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소변을 보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적시게 만들어서요. 그거 색깔이 변하면은 이제 요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태 아니면은 요로 감염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정도를 AI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있고요. 대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까지 알 수 있다면 진짜 집에서 건강검진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기 자체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경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경보를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진단을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 내과적 질병들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증후군들이 있어요. 그게 딱히 이게 원인이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거. 예, 그게 심리적이죠. 그래서 그게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변이 설사였는지 아니면 정상이었는지 아니면 변비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AI를 이용해서 다 그런 게 그 분류하는 게 이제 자동으로 되게 돼서 그런 증상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남성분의 90% 이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는다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유속이에요. 소변의 유속.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요광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할 정도의 소변의 유속이 나오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왜요? 그래서 옛날 분들도 과장이 심했어요. 아니 실제로 뒤집잖아요. 뭐라고요? 요강 깨지고 뭐 여러 번 요강이 깨뜨렸지. 사람의 그런 해부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전립선 근처에 세포들이 자라게 증식이 되면서 이게 그 요도를 계속 누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그 소변 속도입니다. 교통 체증이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교통 체증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지금 얼마나 알아보는데요. 막히나. 예. 아 여기 꽉 막히는구나 이런 느낌. 스마트 변기가 워치처럼 사전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정밀 건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정밀 건강. 예, 정밀 건강입니다. 정밀 건강이라는 건요, 정밀 의료부터 시작을 해요. 정밀 의료가 이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은 병을 걸려도 치료법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유니크하니까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인데 정밀 건강은 거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아 그럼 왜 사람을 아프게 놔두지라는 것부터 저희가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자라는 게 이제 정밀 건강의 가장 큰 화두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너 오늘 왜 그래 안색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너무 잘 아는 부모님이니까 내가 평소랑 다른 모습을 바로 눈치를 채세요. 근데 이거는 나를 어릴 때부터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이걸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 징후를 빨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정밀하게 나를 아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인 거죠. 정밀 건강이라는 건. 그러면 저는 이게 같은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애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들 매일같이 변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냄새 맡고 네, 냄새 보시고. 맡고. 그렇죠.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아이의 정밀 검진을 하고 인간 있었던 스마트 변기. 인간 변기 스마트 인간 변기였던 변기. 거예요. 네. 이 진짜 인간 변기. 변기였어요? 우리 아이들 전용 변기였던 거죠. 그럼 뭐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확장해서 성인 버전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향후 이제 10년, 100년 후에 미래 의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병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진단이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마이크로 로봇 서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1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요새 AI의 발전 속도 보면은 솔직히 1년, 2년 후에는 초지능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SF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스타트랙 같은 경우는 트라이코더라고 들고 다니거든요. 트라이코더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스캔만 하면은 모든 질병의 진단이 나와요. 맞아.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집에서 구현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좋든 싫든 이제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잖아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맞닿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나의 개인 정보, 특히 건강, 바이오 정보가 어딘가에 데이터화가 돼서 이게 쌓이고 있다. 그것에 대한 약간의 찝찝함,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사실 저희가 전에 한번 그 데이터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개인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특히 건강 관련 정보들은 개인에게 너무나 민감한 정보라 그래서 저희 건강 검진 데이터도 집으로 올 때는 이렇게 다 각자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죠, 맞아요. 오잖아요. 많은 대기업들이 이 정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의학 산업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어떤 병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기업들이 안다면 맞춤형으로 벌어낼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든 얻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 지금 헬스케어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보완이 될지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아마 이 분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스마트 변기가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돼서 내 가정에 설치를 했어. 그럼 얘는 외부에 그 연결 없이 그냥 나만 계속 사용하는 그렇게는 만들 수가 없는 근데 건가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려면 네.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건강한 상태다라는 걸 알려면 아마도 AI가 이거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 데이터만 쌓으라 근데 이거지. 내 데이터만 쌓는 걸로는 이게 정상 상태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계 세팅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값이 있어야 된다. 아, 나 진짜 홍진경 똥 사진 인터넷에서 돌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 돌아버려.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힘들어. 홍진경 변 해가지고 싫어 힘들죠. 싫어. 예. 변도 길다 뭐 이런 얘기 댓글에 써 있고 이러면 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제 데이터만 가지고 하겠지만 좀 지나면은 꼭 그런 거 뜨잖아요.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맞아. 원하신다면 난 그게 싫어. 그러면 데이터를 달라고 이제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들 망설이게 되는데 맞아. 다 뭔가 기다란 이제 뭔가 설명서가 나와요 쭉. 근데 그거 읽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읽어봐야지만 이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읽어봐도 모를 수 있지만. 야 이거 데이터 축적하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 변기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꼭 맞닥뜨리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랑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변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 가능하냐면요. 임신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신 진단이
어떤 가족들한테는 행복일 수 있지만 어떤 가족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 스마트 변기를 쓰시다가 갑자기 임신 수치가 40주가 안 됐는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절을 하셨거나 아니면 유산을 하셨거나 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과연 남편한테도 정보를 쉐어를 할 수 있는지. 마약 검사 같은 경우도 또 나와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시약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들 시약지로. 소변에서 마약 기능 나오는 세팅을 와. 해놓으면 그런 것도 그렇죠. 다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쉐어할 수 있는지가 가장 문제고요. 그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늦게 왔는데 사실 회식 때문에 늦은 건데 거짓말 했어요.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다. 네. 그 부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잤는데 소변에서 알코올이 다량으로 나왔어. 혈중 알코올 막 0.15.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또 부부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네. 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전제품으로 될 것인가 의료기기가 될 것인가는 또 완전히 다른 다른 영역이고요. 네. 가족끼리도 내 몸무게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심지어 다른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네요. 예,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화장실을 써서 어떠한 유익한 정보를 드릴 것인가가 되게 명확해야 되고요. 과연 이 화장실을 썼을 때 어떤 해로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고서야 저희는 절대로 이거를 제품을 낼 수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센서가 있고 뭐 스트릿이 나오고 요 사진 보여주셨을 때는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조만간 이거 우리 집 안방에도 설치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네요. 네. 스마트 변기뿐만 아니고 디지털 헬스 전반에 그런 문제가 다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아. 왜냐하면 빅브라더 같거든요. 솔직히 조지 오웰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그냥 건강 정보만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연 그 빅브라더를 저희는 수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네, 근데 모든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 그걸 따져보면서 얻는 게 더 많다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